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는 안보정론 심야방송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사실 낮방송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요. 또 한번 뉴스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이 또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해드리고 제가 잠자리를 청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야권에서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그러니까 이 캠프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능력도 있고 그래서 이 검증이 된 일종의 검증이 된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갖다가 이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도록 지금 조치가 이 정당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적 채용이다 이런 이상한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매일같이 공격을 하고 있고요. 국기문란이니 인사문란이니 또 의원총회까지 열고요.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못된 말은 다 동원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좀 매일같이 반박 입장문을 내놓고 있는데요. 드디어 오늘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SNS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다 정당한 절차를 거쳤고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았고 그래서 채용이 됐다. 더 이상의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는 방치하지 않겠다. 이 공식적인 경고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대변인도 말이죠. 이례적으로 실명 공개 브리핑에 나섰어요. 이 강인선 대변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변인도 사적 채용이라고 하는 이전에는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틀로 호도하는 것은 대선 승리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렇게까지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과거 문재인 청와대 마찬가지죠. 이재명 의원, 노무현 때도 마찬가지예요. 김대중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어느 나라든지 그렇죠. 웬만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바로 대통령실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선 생각이 같고 철학도 같고 정책 기조도 같고 잘 알고 이러는 사람들 가운데서 또 엄정하게 능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을 채용해 나가는 거. 그래야 이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진국에서도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지극히 당연하게 인정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민주당은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인선 이 대변인 직접적으로 실명까지 인용을 해가면서 반박에 나섰고, 그러면 문재인 청와대는 안 그랬느냐? 그리고 이재명 지사 과거 경기지사 시절에 지인들 추천으로 별정직 공무원들을 얼마나 많이 채용했느냐? 이렇게 방어막을 치고 있고요. 민주당은 인사문란이다. 그래서 이 의원총회를 열면서 총공세를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최순실까지 동원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히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떠난 정권이지만 그러면 최소한도 DJ나 노무현까지는 올라갈 수 없겠지만은 최소한도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에 들어간 사람들 전부 다 검토해보자. 제가 보기에는요, 압도적으로 몇십 배 더 문재인 정부 때 이러한 사적 채용이 된 사람들이 많을 것이 확실하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왜냐면요, 우선 청와대하고 지금 대통령실하고는요, 인원이 굉장히 상당히 작고, 현재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후보 때도 청와대 직원을 대대적으로 줄이겠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미 상당히 문재인 정권하고 비교하면 적게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공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정조사까지 하자. 그러면은요, 자, 민주당에서 과거에 우리 그 당시에 야권에서 국정조사 하자는 거 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 그리고 이 사안의 성격이 이게 국정조사감입니까?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한가로운 나라인가요? 저는 그건 반문을 하고 싶어요. 이걸 보면 민주당 정권이 정권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게 이 국정의 우선순위, 그리고 사안의 엄중성, 사안의 그러니까 경중,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한 이 완급, 이 판단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 전반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번 이 사적 프레임을 건 것도 국정조사하자. 이게 바로 이건 악의적인 프레임을 또 이제 탄핵으로 가자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국정조사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야, 이거 야권의 이러한 이 프레임,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대우 조선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장관이 직접 대우 조선 파업 현장에 들어가서
농성을 풀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정식 장관은 직접 노조, 그러니까 지금 1평방미터짜리 안에 갇혀져 있는 철골 구조물 안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하청지회 부지회장인 이름이 유최안이라고 그래요. 유최안 풀네임이 나온 보도도 있고 그냥 유씨라고만 나오도 있는데 유최안이라고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명을 밝히겠습니다. 이 사람한테까지 이제 유모 씨까지 앞에 가서 농성을 풀어라 라고 얘기를 요청을 했고요. 농성을 중단하면 평화적 타결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유 씨는 농성을 풀 수 없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나섰습니다. 근데 참가적으로요,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한국노총의 사무처장을 한 노동문제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또 이상민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도 더욱 주변을 쭉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이 장관의 경우에는요, 취재진한테 공권력 투입을 최대한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로 해결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김형수 하청 지회장한테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이 김형수 하청 지회장은요, 이 장관한테 공권력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안하다, 노동자들이 희망을 갖고 자기 삶을 조선소에서 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이 장관은 새 정부가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 농성 현장에서 이제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니까 결박 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 씨는 이미 시너 1.8리터짜리 2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청지회 측에서도 오늘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15리터짜리 통 5개를 추가로 반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도요, 동아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5통을 추가로 반입해가지고 지금 농성장 안에는 신호통이 총 6개가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번에 이제 추가로 반입된 5개 신호통의 경우에는 15m 높이의 선박 난간에서 고공 농성 중에 있는 조합원 6명이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농성자들은요, 신호통을 줄에 매달아 가지고 농성장 안에 반입한 거. 왜냐면 이게 15m나 높이 있으니까 그 줄로 매달아 가지고 신호통을 반입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권력 투입이 이제 임박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호통을 반입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참사로 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농성층의 최후의 수단으로 신호통을 반입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최대한도 공권력 투입을 예방하겠다, 막아내겠다, 이 아주 강력한 뭐라고 그럴까요, 이 노조 이 투쟁을, 파업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의 표현 차원에서 신호통을 이렇게 반입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이제는요, 지금 현재 옐렌 재무장관이 우리 한국을 방문 중에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이죠, 옐렌이 이제 금융정책의 최고 사령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국내에서 말이죠, 이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미국 내에서의 금리 인상, 이런 걸로 인해서 달러 유출도 많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강달러가 지금 추세가 되다 보니까 원화 가치가 너무나 가파르게 지금 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어요. 원화 가치가 그러니까 아주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일 날만 하더라도 14원이 급등해가지고 1326.1억 원으로 지금 이 환율이 올라갔는데, 급등했는데, 이 환율이 1326원 6.1원, 이거는요,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 4월 29일 이후에 가장 높은 기준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1340원 40.7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환당국이요, 이 환율을 방어하려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외환 보유가 계속 줄고 있고, 올 6월 말 기준으로는요, 외환 보유액이 4,382억 8천만 달러로 추계가 됐는데, 바로 5월 달 기준으로 보면 94억 3천만 달러나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그럼 이게 얼마나 급격히 줄어드는 것이냐? 2008년도 11월 이후 1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요, 옐렌 장관 방한 계기에
지금 한미 간의 통화 스와프를 빨리 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이죠, 지난번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 할 적에도 이 양국 간에는 이 외환시장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한다, 이러한 이 한미 정상 간의 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옐런 장관이 와서도 이 한미 통화 스와프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데, 지금 우리 추경호 장관하고 옐런 미 장관이 의견을 같이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정부의 경우에는 미국이 요청하고 있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에 동참하겠다, 이런 의사도 우리가 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본래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브앤테이크 차원에서 우리는 통화 스와프 맺자 이렇게 하고, 미국에서는 미국산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설정했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하자, 이렇게 서로 주고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호 장관이 오늘 중국 롯데호텔에서 옐렌 장관을 만났는데 한 1시간 정도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했는데, 이런 국제적인 경제 동향, 그리고 한국 동향, 그리고 러시아 제재 문제, 그리고 외환시장 상황, 기후변화 문제, 이런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미 재무장관 회의가 있은 직후에 기재부가 낸 보도 자료에 따르면은 한미 양국이 필요시에 유동성 공급장치와 같은 다양한 협력 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통화 스와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미 통화 스와프는요, 이미 2번 체결한 바 있어요.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300억 달러 이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고, 문재인 정권이 2020년도에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의 통화 스와프는요, 지난 12월에 종료가 됐어요. 이런 선례를 보더라도 이번에 더군다나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보다도 한미 동반관계에 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훨씬 더 강한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런 경제 금융 측면에서도 이 한미 통합을 미국 측에서 우리 측 요청을 받아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옐렌 장관하고 30분간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되어 있고요. 한눈에 따르면은요, 이 두 분은 세계경제하고 금융시장 동향, 그리고 글로벌 정책 공조에 관해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준석 이 강원도 춘천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동안 오늘 하루 나왔던 내용들이 바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이 김진태 지사하고요, 이준석 둘이서 만나서 별도로 지금 술 한잔 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둘이서 같이 이제 페북에 입장문을 내놨어요. 둘이서 아주 사진하고 아주 뭐 환하게 웃는 그런 모습을 내놨는데, 이 김진태 도지사가요, 이 인삼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인삼을 선물했느냐? 이 홍삼액을 선물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지난번 이제 공천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이 김진태 지금 지사가 공천을 못 받으니까 열이 받아갖고 단식 투쟁을 했잖아요. 공천 반발해가지고 단식 투쟁을 할 때 이준석 대표가요, 이불을 갖다 선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답례로 이 인삼, 홍삼액을 선물했는데, 이 홍삼액을 선물하면서 이거는 이제 답례다, 이불 받은 선물에 대한 답례인데, 이준석 대표가 워낙 씩씩해가지고 홍삼액은 제가 더 필요해 보였다, 인생 뭐 있나, 이렇게 사는 거지 라고 페북에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진도 하나 올렸는데 굉장히 아주 환하게 웃는 그런 사진을 올렸고요. 지금 오늘 닭갈비도 먹었고, 그리고 김진태 도지사하고는요, 막걸리 회동을 가졌다. 그리고 당원들하고는 한 50명이 모였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소맥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오늘 방문한 지역의 이 상징적 의미는요, 작년 9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실에 찾았던 그 식당이고, 그리고 당선된 후에 이 지난 5월 달에 처음 강원도를 방문했을 때 찾았던 그 가게 식당을 똑같이 갔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그야말로 충성심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윤신만큼은 내가 계속해서 좀 챙겨 나가겠다, 받아야 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식당을 선정한 데서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는요, 지금 이준석이가 내가 굉장히 참 외롭다, 이런 반증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윤핵과고는 이렇게 투쟁 차원에서 부산도 가고 강원도 춘천도 가서 장제원과 권성동을 뭐라고 하면 견제하겠다는, 그야말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이는 한편, 윤핵관과 윤심을 갈라치게 하는 것이 이준석의 작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갔던 식당을 딱 정확하게 찾아간 것은 윤심이여 나에게로 와라, 이런 지금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이제 춘천에서요, 상당히 기분 나쁜, 분노한 상황이 나왔어요. 뭐냐면, 강원일보하고 이 인터뷰를 했는데, 윤리의 징계에 관해서 이제 더 이상 억울한 부분이 없다, 윤리위가 현명하게 판단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강원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강원일보가 김성태하고 염동재는 3개월 징계를 먹었는데 왜 당신은 6개월 징계 먹었냐,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강원일보에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강원일보 보도에 따르면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나 억울한 분 하나도 없다, 윤리위의 현명한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정말 얼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위 결정이 냈을 때는 내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심증만 맞고 이럴 수가 있느냐, 예,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그래서 이 법률적 투쟁도 하겠고 모든 당 대표의 손에 쥐어져 있는 모든 카드는 전부 다 동원하겠다. 이게 이준석의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느닷없이 억울한 부분이 없다, 현명한 판단이 났다. 이게 얼마나 참 웃기는 얘기예요. 정반대되는 시각을 내보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보도를 보고 이준석이가 열받은 거예요. 이런 보도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해서 열받아가지고 지금 페북에 심야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올렸느냐. 자, 강원일보 측에서 제게 오늘 있었던 윤리위의 다른 판단들에 대해 문의해서 저는 정확히 윤리위 판단에 대해서 따로 말하고 싶지 않다. 그들이 한 판단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잘 해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만 얘기를 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자정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별도의 게시물을 통해서 당원들하고 찍은 사진 여러 장을 공개하면서 대선 기간 중에 지선 기간 중 담았던 강원도와 춘천의 이야기 잊지 않고 지켜나가겠다. 그러면서요, 강원도의 교통은 더 좋아져야 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은 더 발달해야 한다. 준수도권으로 네이버 데이터 센터와 같은 최신 첨단 산업이 많이 유치되길 기원하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내일도 내일이 이제 오늘 20일이죠. 원주를 가서 당원 간담회를 열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요, 12일 날 광주에서 14일에는 온라인으로 만나자, 이 만남 신청서를 받기 시작했고요. 17일은 부산 광안리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당원들하고 만났고, 오늘까지 해서 8,000명 이상이 신청서를 만나자 제출해 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당원 가입하는 이 숫자를 계속 늘려가지고요, 이거를 갖다가 본인의 입지 재고를 위해서 써먹겠다라는 얘기인데요. 글쎄요, 뭐 좋은 의미로 이렇게 젊은 당원들을 많이 가입시키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 윤리위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지금 8,000명 이상의 신청서를 받아갖고 다니고 있다. 이거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또 다른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는 정말 이게 마지막 방송입니다. 내일 오전에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